20번 코로나19 사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대응적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구축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구축 효과,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총수요 증가 효과가 민간 투자의 감소로 상쇄되는 현상,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간단한 폐쇄경제 하에 ISLM 모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 곡선은 국민소득이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이고,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 그리고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입니다. LN 곡선 화폐시장의 균형식은 실질 화폐 공급이 실질 화폐 수요와 같다는 것이고, 실질 화폐 수요는 거래적, 예비적 화폐 수요에 의해서 국민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투기적 화폐 수요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의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에서는 물가 수준이 고정을 가정하기 때문에 피자 방정식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은 같게 됩니다. 최초의 균형점 E0에서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IS0가 IS1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이자율이 불변이라면, 즉 LN 곡선이 수평으로 있었다면, 즉 투기적 화폐 수요가 무한대라서 수평이었다면 이 경제의 국민소득은 E1의 균형점인 Y1의 국민소득으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LN 곡선이 우상향이니까 이 E1 점에서는 화폐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균형점은 E2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Y1에서 Y2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옆에서 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가는 과정은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재정지출 G를 확대합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승수효과에 의해서 증가하게 되죠. 이것이 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시장의 균형식에서 오른쪽에 화폐 수요에서 이 Y가 증가하니까 화폐 수요가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화폐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일단 통화량은 불변이고 물가도 고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좌변은 불변이 됩니다.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명목이자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명목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화폐시장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고, 명목이자율의 상승은 실질 이자율의 상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승수효과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것이 이 2번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모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균형점 E1에서 E2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국민소득은 Y1에서 Y2로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이자율이 상승해서 민간 투자를 축소시키는 영향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만큼 Y1에서 Y2로 감소하는 이 폭이 바로 정부 재정지출 확대의 구축 효과가 됩니다. 그런데 보기 1번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고 민간 투자가 촉진된다고 거꾸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2번, 지출 확대의 효과는 최초 지출 확대 대상을 넘어 다른 부분으로 파급되는 승수효과를 가지게 된다. 승수효과라는 것은 투자나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그 증가분의 일정 배수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하고요. 반대로 투자나 정부 지출이 감소할 때 그 감소분의 일정 배수만큼 감소하는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선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에서 정부 지출의 승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총 공급은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인데, 소비는 한계 소비 성향 스몰 c 곱하기 국민소득이 되고, 이때 스몰 c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이것을 전미분을 하면 dy는 cdy 플러스 di 플러스 dg가 되고, 우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를 구할 것이니까 이 투자는 불변이라고 하면 di는 0이 되죠. 그래서 dg분의 dy로 정리를 하면 1-c분의 1이 돼서 이 c가 0에서 1 사이니까 1-c도 0에서 1 사이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1보다 큰 수가 됩니다. 이것을 케인즈의 소득 지출 모형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경제에서 총소득에서 조세를 빼고 그리고 소비를 뺀 것이 국민저축이 되죠. 이 황등식에서 T와 C를 좌변으로 넘기면 성립하는 식에서 우상향하는 직선 C 더하기 S 더하기 T는 도출됩니다. 이것은 Y랑 동일한 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5도 선상으로 우상향하게 되고 이 경제의 잠재적 생산량 수준인 Y스타 수준에서 수직이 됩니다. 그 다음 기울기가 이 45도보다 완만한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은 이 경제의 총 지출 또는 총 수요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울기가 45도보다 완만한 이유는 이 소비 C가 0에서 1 사이인 스몰 c 곱하기 y로 구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i랑 g는 외부에서 주어진 외생 변수로서 이 c 더하기 i 더하기 g는 이렇게 기울기가 45도보다 완만한 이러한 우상향의 직선이 됩니다. 최초의 균형점이 이 총 지출과 총 공급 45도 선과 만나는 이 제로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은 Y0 수준이었고요. 여기서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지금 이 총 지출이 델타 G 바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 상방 이동폭이 델타 G 바가 되고 그래서 이 늘어난 델타 G만큼 가계 소득도 델타 G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계는 이 늘어난 소득의 한기 소비 성향 C를 곱한 만큼 다시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이 경제의 총 지출 또는 총 수요는 C 곱하기 델타 G 바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것이 소득의 증가를 유발해서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또 그 가계는 한계 소비 성향만큼 그 소득을 지출하게 되고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최종 균형점은 이 원점으로 가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보면 이 원점에서의 국민소득이 Y1인데 최초의 국민소득 Y0에서 증가를 이만큼 하는데 이 증가 폭이 1-C분의 1인 정부 지출 승수를 곱한 만큼이 되죠. 그래서 보기 2번에서 최초 지출 확대 대상은 델타 G인데 이 델타 G가 가계 소득으로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소비를 유발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가계 소득의 증가를 가져와서 연쇄적으로 소비가 일어나서 최초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폭보다 더 크게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 누진적인 소득세제는 경기 침체 시 세제 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세의 실질 부담을 감소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로 작동한다.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것은 경기 호황기에 경기 과열을 억제하고 반대로 경기 불황기에는 경기 침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진적인 소득세제가 되는데 간단한 수치적인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기에 국민소득 1000에서 T 플러스 1기에 국민소득 500으로 경기 불황이 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누진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1000일 때는 25%지만 500일 때는 20%로 낮아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세 징수액은 각각 250과 100이 되고 그러면 국민소득에서 조세 징수액을 뺀 가처분 소득은 750, 400이 됩니다. T 플러스 1기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감소율을 계산해 보면 국민소득은 50%가 감소하지만 조세 징수액은 60%가 감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의 감소율은 국민소득의 감소율보다는 작게 됩니다. 정부에 지급하는 세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조세 징수액의 감소율이 국민소득의 감소율보다 더 크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은 국민소득 감소보다는 작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비록 감소되지만 누진적인 소득세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이 국민소득 감소폭만큼은 감소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서 경기 불황기에 경기 침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기 2번에서 살펴본 승수 효과를 가지고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왼쪽은
단순 케인지언 소득 지출 모형에서 투자와 정부 지출에 대한 승수를 구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조세가 도입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에서 세율 T 곱하기 Y를 뺀 것이 가처분 소득이 되고 거기에 한계 소비 성향을 곱한 것이 소비가 되죠. 이것을 정리하면 승수는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 승수는 이 분모에서 1에서 빼주는 값이 이 조세의 도입으로 인해서 작아지기 때문에 분모가 단순 모형에 비해서는 커지게 되죠. 그 이야기는 전체 승수는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승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소득의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 변동 시에 자동적으로 소득 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진적인 소득세제가 자동 안정화 장치로 작동하는 모습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보기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기 4번.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미래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소비가 의도한 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리카도 대등 정리에 관한 내용이죠. 리카도 대등 정리는 정부 지출의 규모가 일정할 경우 정부 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나 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부채로 충당하나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는 정리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자본 시장.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 이자율과 차입 이자율이 동일합니다. 두 번째,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이 0%여야 됩니다. 세 번째,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를 가정하고 있고요. 네 번째,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1기와 2기만으로 경제가 구성된다고 할 때 정부의 예산 제약식을 보면 정부는 1기에 G1을 지출하고 2기에 G2를 지출하는데 우리는 1기 기준으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G2를 이자율 R로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고요. 우변은 정부 지출의 재원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1기에 거둔 세금과 2기에 거둔 세금의 현재 가치의 합이 정부 지출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좌변의 크기는 일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역시 1기와 2기의 가처분 소득의 현재 가치, 그것을 제약으로 해서 1기와 2기의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1기의 조세를 줄여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기의 조세가 감소하니까 1기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를 늘릴 것 같지만 정부는 지출 수준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T1이 감소했기 때문에 결국 T2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T2는 국채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증가시켜야겠죠. 그래서 1기의 국채에다가 1 더하기 이자율을 곱한 만큼을 2기의 세금으로 추가적으로 걷게 됩니다. 즉 소비자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해서 2기의 조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1기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2기의 증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틀린 것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